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추천 다육이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 첫 번째 다육이는 코노입니다. 코노. 9월에 가장 화려한 꽃을 보여주는 품종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품종은 베아루손이라는 품종입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키우고 있는 접근하기 쉬운 그런 코노 중에 하나인데요. 코노도 비싼 게 있고 아주 가격이 착한 그런 코노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그런 코노 같은 경우는 한 2만원 정도면 이렇게 풍성한 군생을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이 아주 많이 착한 그런 품종이고요. 가끔은 코노가 몇십만원 까지 가는 그런 코노가 있지만 꽃은 지금 보이는 베아루소니아 같은 꽃을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9월에 가장 많은 꽃을 보여주지만 이 코노 같은 경우는 꽃이 아주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꽃이 피는 기간이 아주 짧기 때문에 9월 정도에서나 이런 꽃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코노 같은 경우는 잎 하나하나에 꽃대가 나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꽃대가 나오면서 이렇게 만개를 하는데 저녁에는 꽃이 집니다. 꽃이 지고 낮에 이렇게 활짝 피고요. 분갈이는 보통 가을에 해주는 게 좋습니다. 가을에 해주는 게 좋은데 이렇게 꽃대가 나올 때는 꽃을 보고 난 후에 분갈이를 해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코노는 워낙 잘 크는 품종 중에 하나고 이렇게 분질을 잘하는 그런 품종이라서 키우는 재미가 아주 좋습니다. 9월에 가장 꽃을 화려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분갈이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월 초나 봄에 해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꽃대 같은 경우는 꼭 피고 난 다음에 꽃이 올라오고 있다 그러면 꽃이 피고 난 다음에 분갈이를 해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코노 같은 경우는 여름에도 아주 묻어납니다. 이 코노 같은 경우는 여름에 이렇게 겉잎이 바싹 말라가지고 덮는데요. 그럴 때는 물을 조금 주고 나서 그늘에 놓고 키운다 그러면 이 껍질이 한 번에 확 벗겨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얼굴이 깨끗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름에 키우는 걸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그늘에 두고 키우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꽃을 오래 보기 위해서는 꽃에 수분이 묻지 않게, 물이 묻지 않게 주는 게 꽃을 오래 보는 방법이고요. 이 코노가 꽃을 필 때는 햇살이 좋은 곳에 위치를 해야 꽃 모양이 예쁘고 한 번에 활짝 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은 이 코노 같은 경우는 저면가수로 주는 게 좋은데 살균제를 조금 희석해서 준다 그러면 뿌리가 더 건강하게 오랫동안 또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9월에 추천해 주고 싶은 다육이는 파키피덤입니다. 파키피덤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아주 고가에 아주 비싸게 거래가 되었지만 이제는 좀 가격이 많이 착해져 가지고요. 쉽게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파키피덤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두들레 같은 경우는 잎이 아주 하엽이 많이 졌는데 이 파키피덤 같은 경우는 하엽이 없이 이렇게 또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그리고 여름을 아주 쉽게 날 수 있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파키피덤 같은 경우도 가을에 9월에 한번 또 구입해서 키운다 그러면 참 예쁘게 성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구입을 할 때는 이렇게 얼굴이 하나보다는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하고 있는 분지라 그러죠. 이렇게 세 개로 분지를 하는 그런 품종으로 구입을 한다 그러면 가격은 좀 저렴하게, 그리고 나중에 풍성하게 또 군생으로 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작년 여름에, 올 여름이군요. 올 여름에 구입을 해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안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을 1차 관수를 했고요. 두들레아 같은 경우는 1차 관수를 하고 나서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면 일주일 후에 2차 관수를 하는데 저면 관수로 바로 넘어가는 분들이 있는데 저면 관수보다는 2차 물주기 머그컵 반잔 정도 주고 나서 3차 관수 때 저면 관수로 주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뿌리 없는, 분명히 뿌리가 없었던 그런 다육이들도 9월이 들어서면 이렇게 성장을 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파키피덤 같은 경우는 잎이 통통하고 길어지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이 계절의 변화가 오기 시작하면 단풍도 들긴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단풍 든 모습은 아직까지 확인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갈이는 9월에 해주는 게 좋고요. 지금 영상에 보이는
부분은 그늘에서 지금 뿌리가 없는 상태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파키피덤입니다. 똑같은 여름에 구입을 했고요. 지금 옆에 있는 파키피덤 같은 경우는 아주 작은 품종을 아주 고가에 구입을 했었는데 너무 성장이 안 돼서 한 1년을 고생을 했던 그런 파키인데, 여름에 물을 너무 굶겨버려 가지고 잎이 많이 작아져서 그늘에 옮겨놓고 키우고 있는데, 물 한 번 관수를 했는데 많은 성장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지금 옆에 있는 파키 같은 경우는 뿌리가 아직까지 없어 가지고 잎이 이렇게 수분을 끌어올리지 못해서 잎이 쭈글거리는데, 1차 물을 줬는데 아직까지 뿌리가 완벽하게 내리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2차 관수는 한 2주 후에 하려고 합니다. 분갈이를 하고 나서 바로 물을 주기보다는 여유를 두고 2, 3일 여유를 두고 물을 주는 게 좋고요. 뿌리가 없는 파키 같은 경우는 너무 과도하게 물을 주면서 뿌리를 내리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을 한번 주고 나서 꼭 생장점에 이 사이에 이 뽀얀 백분이 안 보이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럴 때 물을 주면서 조금씩 성장을 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럼 파키가 어떻게 성장을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이 보이시죠? 사이에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물을 줘도 충분하게 파키가 부담 없이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옆에 있었던 파키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 이 사이에 백분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죠. 이 백분이 보이지 않는 부분은 이 파키가 이제 뿌리가 서서히 내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세 번째 다육이는 파랑새입니다. 파랑새 같은 경우도 9월에 추천하고 싶은 그런 다육이 중에 하나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키우고 있을 법한 그런 다육이 중에 하나이지만, 요즘 시작하신 분들은 이 파랑새를 보기가 또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파랑새 같은 경우는 아주 올드한, 아주 오래전에 유행을 했던 그런 다육이고요. 제가 처음 파랑새를 만난 거는 한 7, 8년 전 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입고지로 하나 구입하고 싶어 가지고 안달이 났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만큼 파랑새 같은 경우는 수년간 검증이 된 다육이기 때문에 다육이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한번 도전을 해보면 참 좋을 법한 그런 다육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파랑새가 햇살이 부족하면 좀 단점이 있습니다. 이 치마를 입죠. 잎이 아래로 처지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파랑새 같은 경우는 약간 햇살이 있는 곳에서 키워야지만 더 건강하게 성장을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파랑새 같은 경우는 물을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저 같은 경우는 14일 간격으로 주는데요. 이 파랑새만큼은 꼭 분갈이를 1년 늦어도 1년 안에는 꼭 해줍니다. 이 파랑새는 한번 뿌리에 손상을 입으면 회복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잎 생장점을 잘 봅니다. 생장점을 잘 보면서 생장점 안이 색이 변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깍지가 아주 좋아하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이 하엽이 많이 져가고 물을 줘도 이 물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꼭 사이사이 이 하얀색 벌레가 있는지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4일 간격으로 주면 부담 없이 키울 수 있고요. 이 자구에 참 인색한 그런 다육이 중에 하나입니다. 자구에 참 인색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파랑새 같은 경우는 적신군생으로 구입을 하는데, 적신군생을 구입을 할 때는 꼭 이 생장점 안쪽에 이 줄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너무 빼곡하게 잎이 많이 커져 가지고 줄기를 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제가 이거 구입할 때 거의 줄기가 문병이 와서 어느 정도 데미지를 받은 상태에서 구입을 했던 그런 품종인데요. 그때 치료를 하고 나서 새뿌리를 내려가지고 이렇게 군생으로 심어 놨는데, 이 지금 보이는 파랑새도 적신군생입니다. 이 적신군생이지만 한몸같이 보이죠. 이 안쪽에 적심을 할 때는 꼭 안쪽 본줄기에서 잘라내고 그 주위로 해가지고 태어난 적심을 구입을 하고요. 적심을 구입할 때는, 적신군생을 구입할 때는 꼭 줄기 부분이 두꺼운 것을 구입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다육이는 수연금입니다. 수연만큼 아주 예쁜 품종인데요. 이 수연금이 햇살에 약한데 이상하게 올해는 올 여름을 잘 이겨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풍성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봄이었던가요? 올 봄에 깍지벌레 때문에 잎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좀 회복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제가 저번 주인가요? 저저번 주에 물에 씻어 가지고 깍지를 제거하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 방법대로 이렇게 수연을 씻어서 새뿌리를 내려 가지고 심어 줬더니 이렇게 핑크빛 얼굴로 이렇게 곱게 단풍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수연근 같은 경우도 자구가 아주 많이 나오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처음 이 알록달록한 모습을 보고 싶은 그런 분들이라 그러면 한번 키워봐도 좋은 그런 품종입니다. 단 여름에 좀 약한 품종인데, 올해는 유달리 건강하게 보내가지고 좀 의아해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름에 약한 품종입니다. 그리고 깍지벌레가 좀 자주 오는 품종들인데, 보통 깍지벌레가 좋아하는 품종들이 예쁩니다. 예쁘지만 그 깍지벌레 때문에 오래 키우는 게 좀 부담스럽다라는 거, 그거 하나 빼고는 정말 강추하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수연근 같은 경우는 햇살을 많이 봐야지만 잎이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지고요, 웃자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얼굴 하나에 분질을 하면서 번식을 하고요. 보통 잎꽂이로 다육이를 번식을 하는데, 이 수연은 잎꽂이가 거의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잎꽂이를 도전하려는 분들은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수연금을 구입을 할 때는 꼭 이 줄기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이 줄기 부분에 이 물음표 흔적이 있는지, 아니면 깍지 공격 흔적이 있는지, 아니면 공중뿌리가 나는지. 이 수연근 같은 경우도 공중뿌리가 자주 나는 다육이 중에 하나지만, 이 잎이 이렇게 단단하게 하엽이 지지 않는 모습에 공중뿌리가 난다 그러면 물이 부족한 거기 때문에 그런 수연금은 구입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엽이 많이 지고 잎 표면이 깨끗하지 않는 그런 다육이들이 있거든요. 잎이 지저분한 다육이가 있는데, 특히 수연 같은 경우는 적신군생으로 많이 판매를 합니다. 많이 판매를 하기 때문에 꼭 잎이 깨끗한 그런 품종들로 구입을 하는 게 좋고, 수연 같은 경우는 햇살을 끝까지 많이 보여주셔야지만 고운 색깔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대에서 10월 말까지 키우는 게 좋고요. 이 겨울 베란다에서도 잘 자랍니다. 잘 자라는데 약간 햇살이 부족하면 잎이 얇아지면서 웃자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4가지 정도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4가지 품종 같은 경우는 많은 다육이를 키우는 게 부담스럽다 그러면 한번 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